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래밭에 있습니다. 도장지 막 정신없이 솟고 있습니다, 지금. 아, 비가 왔어요, 비가 어제. 비가 와가지고, 어, 네, 도장지가 엄청 솟고, 지금, 결과지 전정도 하고, 결과지 이제 필요 없는 가지 막 정리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막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살짝, 예, 요런 거, 뭐, 필요 없는 가지나 이런 거 이제 막 잘라주는데요. 아, 어허.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면은 꽃이 필 것 같아요. 이제 개화가 임박을 했습니다. 예. 꽃이 지금 보면 앞부분이 여기 이제 살짝 갈라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며칠 더 있으면은 작년보다는 확실히 늦어요. 작년은 5월 17일 날 처음 첫 개화를 시작을 했고, 올해는 지금 많이 늦습니다. 근데, 음, 그래도 웬만큼 다 따라올 것 같고요. 웬만큼 다 따라올 것 같고요. 지금 꽃이 막 피려고, 예. 여기 막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며칠 있으면 이제 필 것 같습니다. 개화 때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개화 때는 얌전히 있는 겁니다. 얌전히. 정말 아주 얌전히. 벌들 와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벌들 와서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정신없이 막 또 돌아다니고 하면은 오히려 또 방해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온이 계속 돼가지고 벌들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이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수정기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고요. 나중에는 결국 인공수정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갖고 시간 날 때마다 수시로 와서 이런 거 이제 잘라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연히 이제 벌들 들어와서 일하기 편하라고 조금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양분 이제 소모하는 거 조금 막아주고요. 꽃에 조금 더 집중하라고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필요 없는 도장지. 근데 또 너무 많이 잘라내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그 포도에서는 이제 필요 입수라고 해요. 이제 양분을 만들어서 저장하려면은 몇 개, 한 가지, 측지 하나에 몇 개의 잎이 필요한가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에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양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잎이 있어야 돼요. 열매도 많고 하니까. 근데 대충 상황 봐가면서 자르는 겁니다. 이제 경험상으로 요 정도면은 괜찮겠지? 뭐 이러고서 필요 없는 그리고 또 아래쪽에 아주 깜깜한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이런 잎들 도태되고 있는 이런 잎들은 사실 뭐 일을 못 해요.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또 너무 많이 정리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정리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도장지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것도 체크해야 되고요. 도장지가 나왔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안 나왔는데 눈을 다 없애버리면 답이 없어요. 이건 도장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왔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는 거고 도장지가 안 나왔는데 여기 있던 눈들을 다 제거를 하면 눈이 멀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눈은 유지를 해야 되니까 밑에서 한 1cm, 2cm 남겨놓고 잘라놓는 겁니다. 요런 잎들은 이제 못 쓴단 말이에요. 우거졌기 때문에. 요 빈가지인데 지금 여기 도장지를 못 뽑았잖아요. 여기 있지만 못 뽑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요게 뻗을 건지 안 뻗을 건지 대충 눈치를 보고 안 뻗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 놓는 겁니다. 1cm 정도.
포도에서는 이제 그 옆면적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 위에 가지, 잎들을 얼마나 둘 것이냐.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표시해놓은 수치로 만들어 놓은 게 옆면적 지수라는 게 있어요. 옆면적 지수는 1제곱미터당 잎이 몇 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위에 덮고 있는 잎의 면적을 말해요.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잎의 면적도 1제곱미터다 그러면은 1대1이에요. 포도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고 1대1 비율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이제 달에는 그럼 연면적 지수, 이상적인 연면적 지수가 얼마냐?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경험상 1대1 비율이었을 때는 힘들어요. 나무가 여름에.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맨날 위에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달의 농사는 바닥 농사예요. 땅. 예, 우리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것처럼 땅 농사입니다. 왜냐하면 뿌리 농사를 잘못하면 위에가 다 망가져요, 전부. 그래서 항상 바닥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바닥에 뭐 우리가 할 게 있나? 물도 주고 시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도 해야 됩니다. 온도. 그래서 풀 키워놓고 눕히기도 하고 또 이제 열매가 막 달리고 뜨거운 고온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6월부터. 그때부터는 지온이 상승을 하는데 낮에 햇빛을 직사광선을 두드러 맞으면 위의 온도보다 대기 중의 온도보다 바닥의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표면이 대기 온도보다도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때 보면 뿌리도 영향을 같이 받아요. 그래서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늘을 약간 지어주면 지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나무들한테 뿌리가 활동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온도가 지온이 32도 내외 32도 밑으로 일대라고 합니다. 37도 막 이렇게 높아져 가면 얘네들이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부패균이 침투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제 썩는 겁니다. 과습인 경우에도 썩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은 항상 장막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요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유목기 때 위에 차광망 씌워가지고 30% 차광망 씌워가지고 광량을 조금 줄여서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이제 시설비랑 이런 것들이 막 좀 이제 과도해서 그거는 못했고, 지금은 이렇게 위쪽에 가지 배치를 조금 많이 해서 그늘을 지어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식으로 때려 밀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바닥의 온도를 조금 떨구려면 위에가 좀 덮어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뜨겁지 않도록 하려고. 그리고 또 얘는 이제 이렇게 도장지가 출발을 하면 얘가 막아줍니다, 햇빛을. 내년 살림이란 말이에요. 내년 살림. 얘네가 쭉 뻗으면서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일정 부분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얘네들 덕분에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몰아주기 위해서 필요 없는 가지들 정리를 해주면서 얘네들을 만들어 놓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걸로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지를 조금 배치를 많이 했지만 너무 많으니까 또 정리를 해야 된다. 번거롭습니다. 이거 수세 조절하고 이거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면적 지수, 우리 포도에서는 1대1이지만 달에서는 2대1이나 3대1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덮어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무리가 없었거든요. 이 정도 덮어도. 다만 이제 수정기 때 벌들 들어오는 거랑 뭐 이런 게 약간 문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밑에 풀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만들어 둔 겁니다. 밑에 막 풀 왕성하고 거리적거리는 게 많으면 벌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천편일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품종이나 수세에 따라서도 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세가 강한 품종이면 강한 품종일수록 뻗치기 때문에 조금 조절을 해야 되고요. 수세가 약하다 그러면 수세가 더 뻗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밑에 바닥이 그늘이 좀 돼야지 너무 직사광선 두드러 맞으면은 지온이 올라가면 뿌리 생장 또는 뿌리가 호흡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위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쪽도 잎을 덮어서 조금 과호흡을 하지 않도록, 증산작이 너무 많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너무 또 막 정리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 연면적 지수 1대1 만들어 놓으면은 잎도 힘듭니다. 여름에 이게 다 구겨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 여름 되면은 이렇게 V자 형태로 해갖고 다 구겨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잎에 놓아, 그러니까 잎이 처음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처음 나와 있잖아요. 얘네들 수명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도에서는 그렇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이 하단부, 저 주지 안쪽에 나와 있는 부초들은 버티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90일. 90일이면 다 노화돼 가지고 도태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달에도 그래요. 달에도 지금 이거 가장 처음에 나온 잎인데 이거 벌써 노화됐어요. 이거 도태됩니다. 바로. 이거 부초거든요, 이게. 근데 요게 요런 식으로 해서 잎이 처음에 나온 애들이 과연 몇 달을 버티느냐. 우리 8월달 요때 이제 한참 고온기가 되면 얘네들 사실 다 기능을 못해요. 전부 그때 되면 뭐 노랗게도 가고 또 이제 완전히 진한 초로 도태돼서 낙엽 지는 것처럼 해갖고 이렇게 밑에 막 숙이고 이렇게 구겨집니다. 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잎도 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신초에서 나온 잎들 여름에 버텨야 되는데 얘네들 위쪽에 나온 애들은 너무 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사광선 받고 온도가 올라가면 버티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 숫자의 잎을 남겨놓는, 잎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런 잎들이 안 나오고 열매가 너무 많아요. 막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려있고 신초가 없다 그러면은 나무가 수세가 떨어지는 거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열매 숫자를 좀 줄여주고 밑에 이제 추비, 항상 추비 얘기합니다. 추비 들어가고 그래서 신초 그리고 위쪽에 도장지 좀 더 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가 마그네슘 뭐 영양제 줘야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잎들이 조금 더 잘 버티라고, 구겨지지 말고 잎들이 조금 더 두꺼워지라고 주는 겁니다. 칼륨 그 관여하는 거는 이제 칼륨하고 잎이 두꺼워지는 거, 여름 잘 버티는 거, 마그네슘하고 호흡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취미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늘상 말씀드립니다. 그냥 다른 나무 이렇게 수색 강하게 난 취미야 그러고서 이렇게 막 뽑아 올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배 목적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조금 이쁘게 키워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파리 한 장 한 장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플너플 해야 돼요. 잎들이 건강해야, 나무가 건강해야 열매도 건강합니다. 또 열매가 건강해야 이제 저장도 되고 또 당도도 오르고 과 사이즈도 어느 정도 평균과 사이즈로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꽃도 고르게 피고 있는데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딸은. 근데 뒤늦게 나온 눈들이 지금 꽃을 다 물었어요. 저거 냉해 저온 피해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솔직히 조금 아쉽습니다. 상황 다 좋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저온이 계속되다 보니까 꽃들이 많이 못 물었어요. 아주 많이는. 근데 이러면 열매는 커진다는 거. 결과물은 일단 다음 달이면 나오니까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남겨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추비 관련해서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고, 방제 관련해서는 5월 첫째 주, 그 다음에 6월 첫째 주, 그 다음에 7월 장마 때 시작 전, 그리고 장마 끝난 후, 그리고 8월 고온기 전, 요렇게 해갖고 기본 방제고요. 그 외에 이제 별도로 만약에 이제 병충해가 심하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포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응애방제는 3일에서 5일 사이에요. 응애방제는 포도에서는. 그리고 노린재라든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노균이라든지 제빛곰팡이 포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살균이나 살충을 한꺼번에 심하게 이미 왔다 그럴 경우에는 5일 간격입니다. 근데 달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열매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 한다면 조금 느긋하게 가는 편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고온기 때는 노린재 피해가 많이 예상이 됩니다. 몰아서 나올 거예요 올해. 그래서 노린재 전에 6월 첫째 주 방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 6월 첫째 주 방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뭐 유기농 자재를 쓰셔도 되고 뭐 관행으로 하셔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그리고 고온기 때 영양제 같은 거 많이 말씀을 물어보시는데 6월 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밀양 요소 중에 그 개화와 관련해서, 개화 결실과 관련해서 이제 밀양 요소들이에요. 그런 거 들어있는 거를 주는데, 고온기가 시작이 되는 6월 달부터는 칼슘, 마그네슘, 붕소 이렇게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 위주로 해갖고 저는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고온기 때는 6월 이후부터. 그래서 언제 들어가냐? 방제할 때마다, 뭐 뿌릴 때마다 같이 혼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단독으로 쓰는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이제 산도 조절 물질이 들어있는 유기산이나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기본 방제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이한 거는 시험 재배포, 그러니까 한쪽 밭 따로 빼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건 추천을 안 드립니다. 잘라내야 될 가지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뒤늦게 전정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겨울에, 매번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전정도 하지만, 겨울에 전정을 과도하게 해놓으면은 이제 올해처럼 이렇게 냉해로 눈이 날아가거나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가지 배출을 많이 해놓고, 묵은 가지도 막 재배치 해놓고 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이제 봄에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봄에서 정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뒤늦게 이제 필요 없는 도장지 나오잖아요. 이런 거 정리해야지 안쪽에서 또 튀어나오고, 뒤늦게 나온 가지 개수를 보고, 눈 상태 보고서 또 정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냉해 때문에 매년마다 가지를 너무 바짝바짝 숫자를 막 줄여놓고 했더니, 예, 나중에 쓸 눈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놔뒀다가 일이 좀 돼도, 예, 뒤늦게 이제 눈이 다 튀어나오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때 또 와서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들 보면 굉장히 번잡해요. 야, 너 왜 이렇게 번잡하게 해놨어? 예, 일하려고요. 예.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했고, 이제 오늘 내일이죠. 내일 들어와서 성목 작업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목은 위로 지금 도장지가 다 솟아가지고, 성목은 도장지 그 선발 작업을 해야 돼요. 예, 도장지 선발 작업. 저 위로 다 솟았어요 지금. 올해 조금 세게 잘라놨더니, 우와, 예, 성목들은 도장지 선발 작업해야 돼요. 그리고 가지 이제 유목들 이런 것 좀 유인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포도밭 쫓아가서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포도가 급해요. 사실 다래보다.